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전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석님,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2주 연속 없어요? 없고 네. 하여튼 왜요? 배당금만 쌓입니다 지금. 배당금 우리 예전 저 로또 복권 하면 다음으로 2월 되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이 그래서 네. 그런지는 몰라도 네.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안 보여서 2주 연속 네. 베스트를 그냥 네. 걸르고 갑니다. 그걸 진짜 안 하실 거예요? 뭐 차선도 없나요? 베스트. 또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뭐 저를 찍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저 이번 주 베스트는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워스트부터 할게요. 뭐 워스트를 얘기하다가 또 이제 베스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저는 많아요 또 워스트. 맞나요? 네. 민주당의 저는 소위 이제 비명 의원들 네. 워스트라고 보고요. 왜요? 부결표 많이 순서대로 던져가지고? 할게요. 또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네. 후보는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비명 그룹처럼 네. 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베스트가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거고. 누구부터 할까요? 민주당 비명 그룹. 그럴까요? 네, 어제 이제 네. 체표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만. 일단은 저 17표에서 언론 무속담화 31 대여섯표까지 민주당 비명계에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무효표 기권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네. 정치보복, 네. 검찰발 정치보복이 거의 기관단총으로 난사하는 수준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또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데 방탄이 아니고 방패 들고 막고 있는 형국에 5개 방패 중에 하나는 가짜 방패, 종이 방패라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반란표 이탈표를 네. 보면. 그런데요. 이게 어제 이 본회의 체표동의안 표결 전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비명이라고 불려졌던 의원들도 의총이나 이런 데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30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결을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의원총회에서부터 이게 뭡니까 체포동 불체포동 포기하세요. 우린 체포동의안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성한 게 아니고 의원총회 당시에는 마치 저 반대할 것처럼 하다가 찬성으로 돈 거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고 반감이 있고 또 뭐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총선 치르냐 하고 당을 걱정하는 예. 이런 게 뭐 진심이라 하더라도 예. 같은 당내에서 당대표의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거짓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신이 되는데 정당끼리의 불신이 아니고 당내에서 이런 불신이 완전히 이 자리 잡게 되면은 뭘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열하고 그러면서 가장 겉으로는 이제 난폭한 이 충돌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혹시 만약에 제가 이제 제가 비명계 핵심 그룹이라고 저 빙의가 된 생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없을까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표정이 균형 잡힌 거의, 시사 김태현의 예. 정치쇼는 외압에 거의 흔들리지 빙의 된 않습니다. 것 같아요. 예. 빙의.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 빙의가 됐어요. 제가 비명계 저 핵심이에요. 당시에 서른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무조건 도와준다. 다만 그 이후에 대표가 잘할 거로 믿는다. 뭐 이런 취지. 모종에 결단할 것을 믿는다. 이런 취지. 그러면은 비명계 의원 입장에서는 야 검찰의 저 칼에 그래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만 당대표를 넘겨줄 수는 없어. 그런데 당대표가 요거만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총회에 들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뭐 앞으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없고 이분 도와준다고 해서 기소되면 당대표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니 이번에 그냥 찬성해버리자 이렇게 바뀐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점상으로 네. 어제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네. 서른 의원 등등이 기대하고 혹은 바라는 거였지. 네. 그 전에 그런 행위가 전제돼야 된다는 발언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면 부결하겠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부결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시점에 부결하겠다고 얘기한 분들이 뭐 서른 의원은 뭐 부결표를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30명 이상이 이탈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또 결단하고 뭐 판단하는 걸 기대하겠다는 이 말이 무색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확실히 도와주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변화가 없으면 다음은 영장 때 뭐 찬성표를 던지 이렇게 갔어야 된다 아니 말씀이신 뭐 거예요? 꼭 찬성표든 뭐든 정치적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이제 하기가 무색해진 거예요. 우선은 결과적으로 이게 트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투표 결과 아니에요? 표결 결과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 정도 많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심리적으로 좀 실책이 하나 있었던 게 소위 친명계 의원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170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압도적 부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아,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또 그런 일종의 이제 이 감정까지도 만약에 있는 분들이라면 야 170표 이상 해서 압도적으로 부결시킨다는데 나는 그냥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것을 자극시키는 내가 보기에는 오만한 예고였어요. 오히려 뭐 총선 때 총선 압승할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그건 거구나. A, B, C야. 예.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민주당이 그런 식의 자기 희망이죠. 그것을 미리 내놓고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책으로 연결됐던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비명계 상당 정도 의원들이 부결시키겠다는 신호를 메시지를 줘놓고 결국은 이탈을 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아마 이 입을 봉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할 거예요. 당장 당신 부결했어. 부결표야 찬성 가결표야. 이런 것을 주변으로부터 비명계 의원들은 묻게 되는 이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제 표결 결과가 저는 거꾸로 정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요?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살라미 구속영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 뭐 검찰이 계속 칠 거라는 그다음에 관측이 또 지배되고 다른 건으로 또 소환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러면 어제 결과보다 더 안 좋게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또 오게 되면은 가결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던데 대부분은. 그런데 비명계 의원들이 결과적인 트릭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에 내놓고 가결시키자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이거 화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친명계는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비명계는 우리 힘을 보여줬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는 지금 우선 검찰발 정치보복이 너무 세고 너무 날카롭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견디고 잘 막아내고 하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판단, 용퇴, 뭐 퇴진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고 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거취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또 실책하지 말고 실책했던 게 다 이재명 체제의 보직
이재명 체제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다 실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강하고 세련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발 수사만 그게 가지고 평가할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워스트 후보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워스트로 뽑아주셨어요. 저는 이제 베스트로 뽑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갑자기 왜 워스트가 됐을까? 워스트도 될 수 있고 베스트도 될 수 있다는 미래형 선택을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예. 그 이후로 천하람 후보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임하는 후보로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렸어요. 헷갈리다는 얘기는 친윤인지 비윤인지 요거에서 왔다 갔다 아니 한다. 우선 이준석 대표로부터 예. 조금 뭐라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이제 행위 메시지들을 했거든요. 네. 좀 분리되는. 근데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건데.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투표인단 이제 구성이 100% 당원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반윤핵관. 네. 또 대통령의 저런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인데 상당히 세요. 그 이것을 안정적으로 다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처럼 안 하겠다. 오히려 당내 협력 구도를 잘 만들겠다. 네. 또 윤핵관 공천 안 하는 거는 뭐 잘못됐다. 차라리 뭐 험지 뭐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결국은 천하람 정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자들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더 개혁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당대표에서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버 클로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골든 크로스까지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지금 그렇게 날리면 그거는 이 캠페인 사항에 실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볼 거면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취지신 거죠? 그렇죠. 밤이 오고 네. 그것도 날이 좋아야 별이 뜰 거고 그래야 별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별을 잡으려고 안개 속에서 저러니까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수석님? 저는 여전히 결선 투표는 없다. 네, 없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워스트는 아니에요. 네. 양념으로 한마디 했으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서야 김기현이 당선될 거다.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40%대라고. 사실 40% 아닌데 뭐 그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은 원리인데요. 국민 지지율이죠. 국정 지지율이. 네. 그래서 35%든 30%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국민 일반이고 네. 여기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당원들 100%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30% 나오면은요 거의 더블 하는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실버 클로스는 저는 사실상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조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결선 투표는 결선 투표는 없고 없지만 2등은 천하람이다. 2등은 천하람일 가능성이 네.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그다음에 여기 이 천하람 지지자들 네? 또 뭐 이준석 지지자들 이분들은 투표율이 또 높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이걸 강하게 결집해야죠. 10,000명 중에 천하람이 자기 지지자 10,000명 중에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10,000명 중에 50% 투표하면은 5,000표 아니에요. 그렇죠. 90% 투표하면 9,000표거든요. 그걸 강하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경우보다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결속력 이런 것들. 그래서 딱 수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3대 1로만 지지 않으면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그런데 투표율이 천하람 지지자 쪽이 높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 안철수 후보를 제낄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베스트 워스트의 갈림길에 있다. 지난주에 민주당 비명 의원하고 비슷한 네.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베스트 워스트 왔다 갔다 하다가 베스트까지 워스트로 갈지는 결과 나오면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 현안 하나 짚어보죠. 요것도 왠지 워스트로 한번 뽑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안 뽑으셨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임명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요 인사 참사인데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누구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윤 대통령의 행위를 네. 워스트로 뽑기 시작하면 매주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한 번 지난번에 하고 네. 대통령 문제는 좀 제껴놓고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또 선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네. 천하람이나 네. 비명교 후보가 또 못 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인사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검색만 해도 되는 것을 그것을 그냥 밀어붙여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인사 라인도 다 문제고 네. 특히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은 뭐 했어요? 본인 얘기로는 어제 인터뷰에 보면 사전 인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개입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네. 인사검증단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평가죠. 네. 어떤 뭐 소문이라든가 어떤 조사 결과라든가 파악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의견을 넣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원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사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을 찍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런 이거에 대해서 참모들이나 인사 라인에서 밑에서 올라간 결과라면 네. 또 복수가 올라간 결과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윤 대통령이 딱 찍어서 단수로 내려보내서 검증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풍경이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내지 한 사람 찍어서 무조건 해라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권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또. 뭐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학폭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학폭 대책 세우라 그러고 말이에요. 근절하라 그러고 인사의 문제가 학폭의 문제로 간 거예요. 갑자기 축구 경기 하다가 책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 경기 하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번 실책할 때마다 화를 내고 딴 데로 돌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풍경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 또 사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프리킥 여기서 정치 프리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